5월 2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3,8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간 아직 모호한 박스권 횡보 상황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갈까 말까 뭐 그런 약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20일 지수이동 평균, 50일 단순이동 평균 둘 다 위에서 지금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여기서 반등을 해줄 경우에는 4,000달러를 거쳐서 4,800달러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서 좀 빠진다 그러면 3,500달러 20일 지수이동 평균 정도까지 단기 후퇴 가능성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ETF 이슈가 워낙 강하게 지금 시장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후자보다는 전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링 웨지 패턴이 잘 완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저항선 4,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다. 며칠 더 추가 하락 가능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이더리움 ETF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상승세는 계속 될 것이다. 올타임 하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링 웨지는 이미 다 돌파해서 지지까지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3,600~700달러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리테스트 한번 하고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며칠 더 추가로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4,800달러를 향한 랠리를 이어가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랜도시라는 분석가는 이더 BTC 주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야. 저항선 위에서 돌파해서 주봉을 마감하게 될 경우에는 이 상승장 2단계 진입의 신호가 될 거야. 이건 곧 알트 시즌의 시작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간 차트인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저항선 위에서 돌파 마감을 해준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다시 말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 정도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알트 시즌, 알트 순환매 양상이 이제 본격화될 수도 있을 거라는 점, 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이런 부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금이라도 이더리움에 대한 노출을 확대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미 반등이 좀 많이 나와줬는데 어째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K33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신청사들, 그러니까 ETF 신청사들을 최종적으로 이더리움 ETF 출시를 위한 시드 확보 작업의 투자자 유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이 과정에서 어떤 곳이 얼마 정도를 때려박았다 라는 얘기가 나올수록, 그게 숫자가 의미가 있을수록 이더리움 현물 가격은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맥락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조슈아 림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오랜 기간 저평가됐고 재평가 기간이 긴 만큼 가격 조정이 또 있었다. 아직 저평가된 상태야. 지금 좀 추가 더 노출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차트는 참 재밌죠. 지금 이더리움의 거래소 잔액이 6년 최저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 선이거든요. 6년 최저치, 6년 최저치.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거래소에서 C가 말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대신 가격은 정반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더 줄어든다라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약간 기대감까지 갖게 만드는 부분. 이더리움의 희소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가격 반등의 재료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게끔 만드는 뭐 그런 차트가 아닐까 싶어요. 댄 크립토 트레이드, 우리가 알트 얘기 좀 몇 개 할 건데 이런 얘기 합니다. 온도가 여전히 가장 멋진 차트 가운데 하나다.
드디어 0.8달러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미 조금 많이 급하게 반등을 해줘가지고 8시간 차트거든요. 급하게 반등을 해줘서 사실 지금 여기서 저항받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저항 라인 뚫고 가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는 그걸 조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즐기시면 되는데 요거 보고 바로 막 한번 들어가 볼까 신규 진입 그냥 공부 안 하고 들어가실까봐 그런 분들 계실까봐 그러면 조금 물릴 수 있다. 이미 조금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다만 온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파트 1에서도 짚어봤지만 블랙록의 비들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 온도, 실물자산 토크나 이슈, 또 블랙록과 지금 맞물려서 이렇게 크게 반등세를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세를 이어갈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온더 홀더 분들은 이런 상황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폴리곤 매틱. 매틱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3년짜리거든요. 삼각형이 대칭 삼각 패턴이 지금 3년 동안에 걸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가면은 어마어마한 반등세가 조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렌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조정의 양상을 이게 주간 차트거든요. 조정의 양상을 조금 보여주곤 있었는데 차트적으로는 아주 예쁘게 지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엔비디아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AI 테마라는 게 참 테마라는 게 무섭잖아요. 테마라서 급반등이 나오는데 테마이기 때문에 확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있고 이 버블 이슈에 또 쉽게 휩싸일 수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AI 테마는 이 시대적인 화두가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의 렌더링 이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렌더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이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렌더 같은 경우에도 꽤 오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이제 미국 증시 상황이 지금 뜨겁잖아요. 그런데 대선 정국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게 돈을 찍어내는 과정, 머니 프린팅인데 지금 머니 프린팅이 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대선 전까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AI 관련 테마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렌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체인링크 어쩌면 유틸리티적인 어떤 역량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저평가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체인링크가 지금 살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대장 종목 가운데 하나가 체인링크죠. 그래서 체인링크는 이미 잘 움직여주기 시작했고 지금 메가폰 패턴이네요. 쫙 나갈 거다. 어디까지? 한 25달러까지는 갈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일간 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6월을 거치면서 한 7월, 8월 그 사이에 이 정도 가격 나와주면은 쉐이링크 잘 간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아직 가격대는 조금 아쉬운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부터 어마어마한 작년 하반기죠. 그러니까 한 9월 정도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러고 나서 좀 저항받고 조정을 조금 그 시간을 가졌던 건데 이렇게 좀 쫙쫙 패턴을 잘 확장 패턴을 또 이렇게 잘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진짜 이게 의미 있는 상황이에요. 뎁트박스 사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무려 SEC로 하여금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180만 달러 손해배상, 이 소송 비용 이런 거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규제 과정에서 이 과도한 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유타주 지방법원이 아주 그냥 빡센 일을 했어요. 그래서
SEC의 어떤 우악스러운 집행을 통한 규제라는 것도 이제 거의 시대적인 역할은 다 한 것 같다. 뭐 그런 규제 방식이 필요했고 먹힐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좀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집행을 통한 일회성 법적 규제, 이 낡은 방식, 이제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무엇보다 이 대선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의회까지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을 엄청 빡세게 지금 강화시켜 버렸잖아요. 불과 1, 2주 사이에 지금 벌어진 스탠스 변화입니다. 그래서 무려 시장에서는 지금 첫 번째 비트코인 일렉션 이렇게 지금 미국 대선이 표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전면적인 정책 스탠스 전환될 가능성 상당히 커졌죠. 특히나 내가 당선된다라면 정부 기관을 통한 집행 방식으로 규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는 다시 말해서 SEC를 통해서 일회성 소송을 통한 규제 방식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대선 후보가 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물론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될지 바이든이 다시 재선을 할지 그건 모르죠. 모르고 사실 바이든에 대한 어떤 표심이 지금 돈 풀기를 엄청 빡세게 하면서 또 간단치 않은 상황으로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까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국가적으로 전환시키게 만든 1등 공신 가운데 하나 트럼프라는 거 요거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유타주 지방법원에서 이 뎁트박스 사건 기각시켜 버렸고 무려 SEC로 하여금 권한을 남용했어 이 새끼들 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180만 달러 손해배상 지급 명령 아주 훈훈한 소송 사건 결과가 지금 전해졌습니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과연 리플 사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유타주 법원의 판결이 이제 뉴욕 법원 판결에 있어서 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지만 중요한 참고 사례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단순히 뭐 패소 승소의 문제가 아니고 사건 자체를 기각시키면서 SEC로 하여금 권한 남용 우리가 지금 항상 말했던 게 그거잖아요. SEC는 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냐. 거의 암호화폐 기업 하나 거의 조지겠다라는 방식으로 죽여버리겠다라는 심산으로 달려들다 보니까 대체 니네 기준이 뭐야? 이런 게 항상 궁금했던 건데 이번에 지금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판례법 체계에서는 유사 사건에서 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이 뎁트박스 사건의 결과가 리플 소송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 지점이죠. 특히나 지금까지 리플 사건 재판부가 SEC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여줬기 때문에 더 좀 기대가 돼요. 특히 SEC의 규제 활동에 대한 법적 검토와 정당성을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번 데트박스 사건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SEC의 정당성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이제 고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되게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슈가 지금 들어와져 버렸고 안 그래도 지금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서면 자료 제출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법원이 내릴지 이게 지금 핵심 화두인데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들 뭐 뎁트박스 사건도 그렇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됐을 때 뭐 이렇게 산업 규제 방식 자체가 전면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기대감의 역할을 해주면서 상당히 의미 있게 포인트 지점으로 작용해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기대감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XRP 차트 중에 이게 저는 좀 제일 재밌더라고요. 일단 달러 페어로 봐도 패턴이 예쁘고 특히 BTC 페어를 봐도 차트가 되게 예쁘고 이더리움 BTC 차트를 봐도 그렇고 XRP BTC 차트를 봐도 그렇고 뭔가 기대감을 안기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을지 과거에 이런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을지 꼭 반복됐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